아이고, 야, 이거 멀리서 나오니까 한 1m짜리 같아요. 왔어요. 이쁘죠? 네, 봄 날씨에 가장 확실하게 그 조가를 낼 수 있는 이러한 소류지에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낚시에 접근이 가능하게 될 수 있는 이러한 낚시터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봄 기온에는 주로 15도에서 20도 전후가 이루어지겠는데, 이러한 곳에서 어떠한 상황에 맞게끔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늦봄 가물치를 찾아 떠나는 루어 낚시인 신용희. 그는 터프한 외모만큼이나 터프한 가물치 낚시에 푹 빠진 마니아다. 봄철의 가물치 낚시는 손에 따른 변수가 상당히 많다. 특히 봄가뭄이 심한 해는 늪지의 수량이 많지 않아 가물치의 산란이 일찍 이루어지지만, 잦은 비가 내리는 해는 수온의 상승이 평년에 비해 보름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늦게 상승하기 때문에 가물치 낚시의 시즌도 늦춰지게 된다. 출조지로 우선 선택되어야 하는 것은 수초가 많은 소류지. 충남권에 이런 소류지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다. 네, 이러한 소류지에서 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유초 떼짱수초라고 하는 그러한 물에 지금 장렬락말락하는 이러한 커버 상태, 그러니까 수초가 위에 덮고 있는 상태, 그러한 상태가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수초 자체가 모든 열을 고기들한테 어떠한 열을 오랫도록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주고 어떠한 보온 효과를 가져다 수 있는 그러한 은신처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곳에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핀 초봄에는 특히 햇살이 좋은 날, 소류지의 상류권을 살금살금 잠입해볼 필요가 있다. 수초가 밀생된 자리에서 가물치는 데워지고 있는 물 온도에 몸을 녹이면서 산란을 준비할 것이다. 이때 개구리 모양을 한 프럭으로 가물치를 유혹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체포법이다. 미끄러지듯이 수초대를 헤엄치는 프로그를 만약 가물치가 본다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포인트를 탐색하는 작업은 수초의 형성과 일조량, 그리고 가상의 목표물을 겨냥해서 이루어진다. 이른 봄의 수초대는 작은 수초와 이제 막 줄기를 내밀고 있는 수초의 파릇한 기운이 조화를 이루면서 꾼에게 가물치의 우악스러운 손맛을 상상하게끔 한다. 또 겨울에 사가 내린 수초는 걸림없이 매끄러운 릴링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가물치를 체포하는 데 최상의 조건을 마련해주는 셈이다. 한동안 끌려오던 프로그 주위에 큰 물결이 일면 가물치가 움직였다는 징표. 입질을 감지하면서 강하게 챔질을 했지만 루어는 가물치 입에서 그냥 빠져나오고 말았다. 네, 지금같이 상당하게 예민한 입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먹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데 일단 의심 먼저 앞서는 그런 입질입니다. 아주 조용하게 물고, 그것도 물고 오래만 있고
어떠한 깊이 삼키려는 의도가 없이 바로 뱉으려고 그러는, 그러면서 이렇게 살짝 어떠한 그 살짝 형태만 살짝 물고 들어가고, 그것도 길게 어떠한 타임을 줘도 훅셋이 안 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제가 좀 전에 그 훅셋을 할 때 큰 몸 동작을 했는데요. 그것은 수초 속에서 입질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기선 제압을 해줘야지만 수초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한 큰 동작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거리도 상당한 한 40m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큰 동작이 없이는 그러한 그 선제 제압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액션을 해줬는데요. 일단은 고기 자체가 상당히 예민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고기가 적극적으로 되들어지면 좀 더 쉬웠을 텐데, 지금 뭐 고기가 거의 답습 과정의 어떠한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먹고자 하는 어떤 그 봄의 그 산란 전의 어떤 먹이 활동에 비해서 상당한 그 어떤 예민성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데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층 수온은 상당히 올라 연안 쪽의 양지 바른 곳에서 지어들은 활발한 회유를 보이고 있고, 작은 크기의 가물치들은 여유로움을 보이고 있지만 대물급을 노리는 가물치 사냥꾼은 멀리 밀생된 수초밭이 마냥 욕심이 날 뿐이다. 같은 장소로 던져진 프러그가 요리조리 헤엄을 치면서 가물치를 유혹한다. 이번에는 형광의 연두색 프러그로 유혹해보기로 했다. 마치 개구리가 헤엄치는 듯한 모양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낚싯대를 슬쩍슬쩍 리트리브와 쉐이킹을 구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산란전이라 강한 먹성을 보일 때지만 수온이 낮은 상태라 예민하게 반응했던 가물치는 이번에도 루어를 강하게 물지 않았다. 어설프게 먹네. 네, 오늘 여기서 어떠한 상태를 해본 결과 너무 고기가 피싱 프레셔가, 그러니까 낚시 스트레스, 어떠한 낚시 행위에서 그러한 그 상당한 민감한 반응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꼬리를 쳐낸다든가 아니면 루어가 지나가면 도망가는, 먹고자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그 회피하는 쪽이 강하다 보니까 역시 낚시가 이곳은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이 주위에 있더라도 실적으로 어떠한 프레셔가 없을 때, 스트레스가 없을 때는 상당한 이러한 것을 반응을 하고 바로바로 공격을 해주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지금 어떠한 도망가려고 하는 어떠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입질 같지 않은 입질을 한 두어 번 받았는데 아쉽게도 그 고기마저 놓치고 말았지만은 역시 낚시는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일단은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 합니다. 가물치는 국내 대부분의 저수지와 수로에 서식하고 있는 늪지의 제왕이란 별명을 가진 물고기로 수초가 많은 평지형 저수지에는 대부분 서식하고 있다. 네, 저수지에 도착됐는데요. 지금 현재 날씨가 20도 전후로 되어 있고요. 바람이 지금 서쪽에서 조금은 강한 바람을 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 봄에 가장 그 어떤 수온이라든가 이게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저수지의 자체에서 가장 그 먹이가 활성도가 가장 좋을 때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한번 이 저수지를 포인트와 그 다음에 포인트에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밖에 어떤 낚시 포인트에서 어디 부분을 노려야겠다,
그러한 지점을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수온이 다소 오르는 5월이 되면 수초도 제법 키가 자란다. 이때는 수면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초가 웃자란 상태라 육안으로 답사를 통해 가까이 근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초의 걸림을 피해 프로그를 던질 장소를 확보하게 된다. 마치 모내기를 끝낸 들판처럼 수초가 한 뼘 이상 자라있는 상태로 보일 때 이곳은 가물치의 서식 여건으로는 좋은 곳이 된다. 네, 지금 이 낚시터에서 그 가물치가 서식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물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일단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루어로서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어필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보다 좀 크고 그거에 따라서 활성도가 또 있냐 없냐 또 가물치 자원이 있나 없나 반응을 해주는 그러한 것을 체크를 먼저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큰 사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작은 사이즈와 큰 사이즈는 활성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사이즈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밝고 눈에 잘 띄는 이렇게 핑크 계열인데요. 이게 상당히 많이 쓰는 컬러입니다. 이렇게 핑크 계열과 이렇게 연두색 계열, 이렇게 형광 계열이라고 그러죠. 이런 컬러로 일단은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어디부터 공격을 할까 이런 걸 정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 큰 수초 지역에서 다 서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봄에는 특히 스쿨링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고기가 때를 지어서 다니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좁혀 나가면서 거기서 맞는 누어를 또 다시 교체해 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물치의 활성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물치의 공격을 자극하는 루어의 선택과 액션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칙대로 형광 효과가 높은 연두색과 핑크색 프로그로 노려보기로 한다. 그리고 프로그가 우쭐한 수초 사이를 요리조리 헤엄치도록 낚싯대를 톡톡 채주면서 가물치의 공격을 유도하자 군데군데에서 다소 큰 파문이 일어 가물치가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물치가 있을 만한 장소라는 직감이 왔을 때에는 같은 장소를 반복적으로 노려 적극적으로 입질을 유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드디어 가물치의 반응이 나왔다. 핑크색 개구리 프로그의 공격을 시도하려는 가물치의 모습을 확인했다. 보니까 연안 가까이에는 뭐 도로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고기가 안 붙어 있는데요. 일단 조금 연안에서 한 4, 5m 정도 그 지점에서부터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기대를 한번 해보죠. 저수지는 만수에 육박할 정도로 수량이 넉넉한 상태이고
또 서쪽에서 찬 봄바람이 부는 상황이라 일하는 수온이 다소 떨어졌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노출을 시켜줘야 되겠죠. 있으면 아무래도 때문에 수심 2m대의 수초대에서 가물치의 반응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자 일단 먹은 거 예상대로 중형급 가물치가 반응을 보였다. 밥 먹었어요. 루어를 먹지 않고 꼬리로 쳐내는 듯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왔다. 자 일단 여기 고기가 한 마리가 계속 먹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자 아주 천천히 하면서 지금 바람이 어떠한 청각적으로 아주 사라지고 있는데요. 일단 청각도 한 번 더 물려줘야 되겠죠. 파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더 오래 머물러서 정확하게 물 수 있게끔. 자, 이게 움직임이 체크됐을 때는 쉐이킹, 떨어지는 거, 그러한 움직임으로 오래 한번 머물러 줘 보세요. 자, 쫓아오는가 싶더니 이렇게 적극적인 반응을 안 하거든요. 지금도 약간은 놀란 듯한 너무 빠르게 고기가 먹이를 느긋하게 먹지를 못하고 아주 작은 거네요. 거의 한 30cm 그 정도 되겠네요. 자, 실적으로 이 개구리 루어는요 대물 어종에만 사용할 수 있는, 쉽게 해서 대물 루어로서 작은 물고기들이 먹기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루어입니다. 이 루어는 그래서 보통 한 50 이상 이 정도 되는 사이즈들이 대다수 공격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보면 그 정도 공격력을 갖춘 애들이 대부분 잘 먹게 됩니다. 그 이하들은 공격은 좀 해주지만은 정확하게 먹지를 못하면은 그 어떤 자기가 먹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되죠. 그리고 놓칠 확률도 많고, 왜냐하면 입 자체가 실적으로는 가물치 자체는 이 속으로 깊고 큰 거지, 이 벌리면 실질적으로 빼쭉하고 주둥이가 사람처럼 둥그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먹기 전에 쳐버리는 경우가 많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실패의 요인이 많습니다. 가물치 사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물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대목이다. 특히 저수온기의 가물치는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한 자리를 노리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일 것이다. 멀리 캐스팅을 한 뒤 리트리버를 구사하는 신용희 씨. 이번에도 가물치의 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나 예상한 바지만 가물치는 첫 공격에서 머리로 쳐냈을 뿐 제대로 루어를 잡아 삼키지 못했다. 미치겠네. 이때는 재빨리 같은 장소에 루어를 던져 넣어 가물치의 신경질을 더욱 돋고 강하게 집어삼키도록 유도해야 한다. 왔어요. 있습니다. 역시 까다로워. 아유 별로 크지. 야 별로 크지도 않은데. 정확하게 먹었네. 이렇게 작은 게
참 약 올리면 더 힘들어요. 기대했던 크기는 아니지만 일단 가물치를 낚아내는 데 성공한 신용희 씨. 밝은 웃음으로 가물치에게 인사를 한다. 정확하게 입안에 걸린 루어다. 정확하게 먹었어요. 이래서 감치 낚시는 한참 시간이 걸려도 한 마리를 끌어내므로써 어떤 스트레스가 또 많이 풀어지고 기분이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치 낚시가 매력이 있지 않을까. 다들 그런 것 같습니다. 얼룩무늬의 가물치는 아직 성어가 아니었지만 늪지의 제왕답게 강하고 힘차게 입질을 해준 것이다. 네, 지금 고기를 잡았는데 원래 잡기 전에도 꼭 그 손으로 이렇게 그 아가미 쪽에 손을 넣어서 잡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도 그거를 확실하게 잡고, 그 다음에 그 고기가 걸었을 때 여유를 주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이유를 이 루어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가물치 낚시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만 이 루어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루어를 물었을 때 이 손으로 이게 벌리게 되면은 이 이가 있기 때문에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입을 벌려줘야지만 이 바늘을 회수할 수가 있죠, 루어를. 자, 그래서 이거를 적당하게 놓고 여기 입을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벌려주시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벌려주시고 그 다음에 루어를 이렇게 회수하면 되겠죠. 네, 보셨던 것처럼 입 안 자체가 사람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눈과 입술, 그 다음에 입 안에 혀, 그 다음에 치아,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근데 가물치 낚시 자체는 대부분 뚫고 나와서 잡는 게 아니고 걸어서 이 튼튼한 머리 구조의 이 뼈, 이게 모든 것이 다 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늘 자체가 뚫고 나가지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뚫고 나가지를 못하고, 다만 딱딱한 뼈에 이렇게 걸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랜딩과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릴링의 속도 모든 것이 강제성을 띠게 되는 이유가, 여유를 주게 되면은 걸쳐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늘 자체가 불필요성이 있는 게 뚫고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키퍼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안전장치죠, 털림 방지. 그래서 이러한 미늘 자체가 불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어떠한 상처도 들주게 되고, 그래서 불필요한 거고, 가물치 낚시에 있어서 가장 고기가 먹어서 달려 나올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실질적으로는 가물치 낚시에서 가장 그 고기를 잡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아직은 어린 가물치를 방류하면서 신용희 씨는 다시 한번 미터급 가물치의 강렬한 반항을 상상하게 된다. 가물치를 확인한 온석지는 충남 서산시 온석동에 위치한 주면적 1만 2천여 평의 평지형 저수지로 현지민들이 간간히 찾을 뿐 외지인들에게는 거의 노출되지 않은 곳이다. 네, 먼저 여기 저수지에서 수생수초, 수생수초는 아니지만 수초지대에 형성되어 있는 종류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지금 마름은 아직 여름필이라 자라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육초 잔디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물이 빠졌을 때 생겨나는 그 떼짱수초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알겠습니다. 그 수초와 그다음에 갈대에 지금 새순이 돋고 있거든요. 그게 거의 한 30에서 한 50cm 가량 자라나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말풀이 지금 수면 가까이 다 차 있습니다. 이러한 세 종류가 지금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풀마다 어떤 그 가물치가 은신하기 좋아한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풀마다 접근할 수 있는, 거기서 나와줄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 포인트 중에서는 대부분 포켓이라고 하는 이 밀집 상태에 있는 가운데서 구멍이 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포켓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내서 대부분 먹이 활동이라든가 공격을 하게 되게 되는데요. 그러한 지점을 샅샅이 한 번씩 탐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무시하지 못할 것은 말풀, 수면을 골고루 이렇게 덮고 있다라는 그런 상태지만 거기도 과연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풀 자체는 어떠한 뭐 열을 저장할 수 있는 그 전에는 이 싱싱한 풀이 자라기 전에는 썩은 수초라든가 이런 게 열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됐었지만 지금은 말풀 자체가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무시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또 대부분 포켓이라는 부분이 거의 없고 끝 라인, 에리어라 그러죠. 시작과 끝이 되는 그러한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라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대부분 수초대가 길 가장자리 아니면 이렇게 양 옆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사람이 접근하는 것보다는 낚시로 탐색을 먼저 그 연안 가까이 해본 다음에 거기서 있나 없나, 있으면 가깝게 접근하는 것을 생각하고 가까운 데서부터 먼 거리를 치는 그러한 작전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재차 가물치 공략에 나서는 신용희 씨. 가장자리에서부터 탐색한 뒤 점차 중앙부를 노리기로 했다. 가장자리 쪽은 슬쩍 루어를 던진 뒤 리트리브를 적절히 구사해주는 것이 요령. 너무 불필요한 라인은 조금씩 감아주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팽팽하게 유지시켜주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흡입을 할 수 있는 여유 정도만 주고 그 이상의 라인은 감아 놓는 게 좋습니다. 낚시대의 추임새로 루어의 액션을 가미하는 요령은 가물치 낚시에서 조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루어의 액션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루어 주변의 파장과 수면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물치 낚시는 보면서 즐기는 낚시라고 할 수도 어디가 있다. 있는지, 실적으로는 가물치 자체가 메다 끝가량 큰 어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고기한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 부류끼리 있기 때문에 조기도 지금 개구리를 먹었다가 놓은 경우가 있죠. 이렇게 지금 아주 작은 겁니다. 근데 반대편 지금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쿨링 형태 어떠한 집단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에서 따뜻하고 그래가지고 가물치가 좀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항시 큰 놈과 작은 놈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낚시를 하는 도중에 저쪽 좌측에 파장이 보였거든요. 그건 거의 가물치인데, 하하, 이것도 역시 제가 조금 성급했네요. 가물치가 물기는 했는데 바로 나버리네. 이상한 경우네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스트레스의 요인인데요. 빨아내지를 않고 거의 그냥 뭐 이렇게 바로 쳐내는 그러한 형태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공격을 했습니다. 자, 이때는 나왔습니다. 아우, 뭐가 빠져버렸네요. 어쩐 연유인지 가물치는 입질을 하지 않고 쳐내기만 하는데 하하, 역시 이렇게 경계심이 많고 이렇게 수초도 하놓고 나왔는데요. 경계심이 많고 이러한 데서는 입질이 오게 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끝까지 흡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긴 시간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바늘에 걸리게 되겠죠. 살짝 물고 놓는다고 해서 저거보다 더 어떻게 빨리 챌 수 없을까? 그거는 역시 100이면 100,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넣더라도 될 수 있으면 깊게 루어를 깊게 넣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줘야 되겠죠. 다시 40m 이상 채비를 날린 신용희 씨의 루어에 가물치의 반응이 온다. 아니 지금 바람 뜨고 하하. 네, 지금 입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떠한 가해적인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질이 상당히 짧고 근데 간혹 큰 입질이 있거든요. 소리로서 그날의 활성도도 체크가 되고 그 한 마리로 인해서 그날은 어떠한 훅셋, 쉽게 얘기해서 고기를 스트라이크 히트하는 그러한 것을 취해야겠다고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루어를 한 가지 루어를 계속 사용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또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루어 칼라를 바꿔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하겠습니다. 고기는 결국 멀리 떠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루어를 교체할 때는 줄이 반듯하게 한쪽에 기울어지면은 골고루 힘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러한 상태로 주의해서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물치 낚시 마니아이면서 프로급 실력을 갖춘 신용희 씨는 교본대로 가물치 낚시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상황이 교본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닐 터. 일단 계획대로 루어를 바꿔 재차 공략에 나서본다. 그리고 리트리버와 쉐이킹을 번갈아 가면서 가물치의 공격을 유도해 나가는 여유를 보여준다. 그러나 몇 차례 입질을 감지하고 강하게 챔질을 해보지만 정확한 후킹에는 실패하고 마는데 아유, 돌아버리겠어. 뭐야 이 새끼. 악고 있어. 이번에도 뭔가 직감적으로 입질을 느낀 신용희 씨는 허탈감에 빠졌다. 황당하게도 방소 개구리가 덤벼들다가 걸리고 말았던 것이다. 다리에 찔렸어. 산란기를 맞은 황소 개구리가 프로그를 보고 덤빈 모양이다. 손 들어. 네, 이런 거 있으면 아주 징그러워서. 여기다 넣어줄까? 멀리 수초대에 여러 마리의 가물치떼가 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가물치는 좀채 적극적으로 루어를 공격하지는 않고 있다. 잦은 비가 수온 상승을 늦추면서 활성도가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때문에 천천히 파문을 일으키며 스위밍하고 있는 프로그에 가물치는 시큰둥하다. 자꾸 물었다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반사적인 그러한 액션으로 해서 한번 고기 입질을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그냥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스위밍을 하기 위해서는 낚싯대의 추임새를 줄이고 천천히 릴에 줄을 감아들여 루어가 일정한 속도로 유영하게 해주는 기법이 필요하다. 일단 확인을 못하게 반사적으로 별 액션 없이 이렇게 천천히 간다라고 하지만 물속에서는 상당히 빨리 지나가게 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천천히 하하 역시 물었다가 바로 놓네요. 지금도 역시 반사적인 입질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속에서는 자꾸 끊어놓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장애물들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느리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고 자 신용희 씨는 역시 프로다. 스위밍을 시작한 지 얼마나 지났을까? 가물치가 반응을 보였다. 몇 cm나 될까요? 80은 조금 못 될 것 같은데요. 못 빼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역시 피딩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역시 짐승이나 모든 생물들은 먹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시큼해가지고 가물치 냄새 납니다. 가물치의 습성을 원시적으로 이용한 스위밍 기법으로 반사적 입질을 유도하는 신용희 씨의 예감은 이렇게 빛을 발했다. 약간 팔에 지나는 것 같은데요. 낚시를 많이 해서 그런지 고기가 묻어서 그런지. 네, 고기를 걸었을 때 참 이 가물치 낚시는 뜰채를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뜰채가 버팅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참 문제인데 결국은 손으로 잡아내야 되는데 그 잡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기를 발 앞으로 왔을 때 대부분 눈 앞에 수초가 가려져 있을 경우는 그렇게 저항을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눈에 아무런 그 장애물이 없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라든가 아니면 발 앞에 와서도 많은 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많이 놓치게 되죠. 그래서 충분히 기운이 빠진 다음에 그때 들어가셔 가지고 천천히 그 배 밑으로 손을 넣으신 다음에 이 양쪽 아가미 부분이 있어요. 이 아가미에 보면은 여기에 빨간 게 있죠. 이 빨간 지느러미 안쪽으로 이렇게 손을 넣어 보시면은 뼈가 있습니다. 이 뼈를 이 손으로 잡고 양쪽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가물치 배 밑을 이렇게 아가미 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얇은 막이 이렇게 양쪽 사이로 이렇게 막이 돼 있죠. 이 속에도 손을 넣어도 되는데 이 속에는 힘을 받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를 따라서 손으로 이렇게 넣어 보시면은 이쪽 막에 딱딱한 뼈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거를 잡으시고 검지나 가운데 손가락이나 약지라 그러죠. 이렇게 두 손가락을 이렇게 누셔가지고 누신 다음에 요거를 잡고 안에 보면 이렇게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걸치시고 그 다음에 가능한 눈을 이렇게 막아서 검지는 이쪽으로 잡고 눈을 이렇게 막아주세요.
그러면 저항을 잘 안 하거든요. 이 가물치는 앞이 안 보일 경우 거의 요동을 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신용희 씨는 가물치의 습성을 이해하고 가물치의 야성을 이용해 70cm급을 걸어내는 데 성공했다. 우악스러운 이빨을 가진 늪지의 제왕 가물치다. 연안에 자리하고 있던 붕어 낚시들도 대부분 빠져나가고 조용한 낮 시간. 수온이 적당히 상승하여 가물치의 활성도에 기대를 걸고 재차 도전에 나서는 신용희 씨. 이번에는 제법 멀리 자리하고 있는 수초대에 초록색 얼룩의 개구리 프로그를 캐스팅했다. 릴링과 리트리버 그리고 쉐이킹을 적절하게 구사하면서 가물치의 공격을 끌어내기에 안간힘을 써보는 신용희 씨. 멀리 가물가물 플라그의 움직임을 주시하던 신용희 씨의 낚싯대에 묵직한 입질이 확인됐다. 아이고, 야 이거 멀리서 나오니까 한 1~4살이 같아요. 예스. 사사사사사사. 그죠? 아 이거 우리 집 수족관에다가 길러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러나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사이즈는 작다. 아 지금 해질 무렵인데 큰 놈들은 지금 무지하게 예민해 있고 지금 작은 사이즈들이 간혹 이렇게 먹이 활동하고 있네요. 그리고 바람이 이 지금 연안 쪽에는 많이 불어가지고 조금 수초 이런 그 바람이 들타는 쪽으로 다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주둥이에 걸린 개구리 루어가 가물치의 채색과 대조를 이룬다. 이쁘네요. 이 색깔 보세요. 선명하죠. 탐사해본 결과 지금 찬바람이 지금은 바람이 조금 멈췄는데 바람이 오늘 하루 종일 찬바람이 불었고 거의 해풍과 같은 그런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고기가 활성도가 조금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조가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은 뭐 일단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다는 그런 걸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간은 늘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뭔가가 이 낚시가 새로운 이러한 낚시가 있거나 수초 과연 뭐 이러한 아주 매력적인 낚시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런 것도 이렇게 상황화가 돼서 이게 나중에 자라면은 한 1m 정도로 자라기 때문에 일단은 어리고 그래서 하여튼 잡은 대로 봐서 기쁨을 많이 줬으면 기쁨 많이 준 만큼 방생해주고 그 다음에 또 커서 또 만날 수 있기를. 네. 바이. 가물치 마니아 신용희 씨와 함께한 탐사 조행은 현장 상황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대처한 끝에 저수온을 극복하고 가물치 입질을 유도해내는 데 성공했다.